1847년 아일랜드 스키버린 한치안 판사가 어느 오두막에 들어섰다가 정말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굶주림에 말라붙어 해골이나 다름없는 6사람이 구석에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었죠. 그는 곧이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유령 같은 사람들, 최소 200명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의 악마 같은 울부짖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대기근이 단순히 피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였는지 아니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는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0만 명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치안 판사 니콜라스 커밍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100만 명 사망, 200만 명 이주, 이렇게 숫자로만 들으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생한 기록을 보면 그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고통이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기근이 닥치기 전 아일랜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감자에 대한 몰빵 의존도였죠. 아니, 왜 하필 감자였을까요? 사실 감자는 정말 효율적인 작물이었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칼로리도 높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감자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300만 명 가까이 가요. 이건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것과 똑같았죠. 그 바구니가 깨지면 끝장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농장 크기가 얼마나 작았는지 보여주죠? 대부분의 농가가 정말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땅에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제일 많은 감자를 심어야만 했던 거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서 정치, 사회적인 부조는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아일랜드는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어요. 땅은 거의 다 소수의 영국계 지주들 차지였고 대다수의 아일랜드 카톨릭 농민들은 그냥 소작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언제든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일랜드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위태로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아일랜드의 생명줄 그 자체였던 감자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역병이었죠. 이 재앙은 한 번에 온 게 아니었어요. 점점 더 끔찍해졌죠. 첫 해인 1845년에는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내년엔 괜찮겠지 하고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1846년 그 역병이 훨씬 더 지독하게 돌아옵니다. 이번엔 거의 모든 감자가 밭에서 그대로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1847년 역사의 검은 47년으로 기록된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해가 찾아온 겁니다. 당시 한 신부님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멀쩡했던 밭이 시커멓게 썩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비통하게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파트너, 바로 전염병이 따라왔죠. 사람들이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티푸스 같은 병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사실 굶어서 죽은 사람만큼이나 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감자에 병이 돌아서 생긴 비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 마름병 자체는 자연재해였죠. 그런데 그 자연재해가 어떻게 역사에 남을 대재앙으로 번졌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시 아일랜드를 통치하던 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비극이 과연 인간이 만든 재앙은 아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두 총리의 대응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처음에 로버트 필 총리는 일단 사람들부터 살리자는 현실적인 접근을 했어요. 몰래 옥수수도 수입해오고 비싼 곡물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기인 1846년에 총리가 존 러셀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념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굶어 죽는 것도 시장 논리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식량 지원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속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구호 책임자였던 찰스 트레블리언이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은 기근을 뭐라고 봤냐면 게으른 아일랜드인에게 신이 내리는 교훈이라고 봤어요. 심지어 너무 많이 늘어난 인구를 자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장치라고까지 생각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구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신의 뜻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미친 생각이 아니었어요. 당시 영국 지배층에 널리 퍼져 있던 아일랜드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경제 논리와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이데올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뭐였냐면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굶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굶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도로를 닦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일터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설령 일을 했다고 해도 그 돈으로는 천정부지로 솟은 식량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공공사업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함정이 되어버렸죠. 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결국 두 가지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퇴거, 그리고 고향을 등지는 이주였죠. 정말 악마의 거래라고 불릴 만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레고리 조항인데요. 이 법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네가 아주 작은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어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겠다. 밥을 먹고 싶으면 그 땅을 포기해라. 이거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미래였던 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바다를 건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배는 희망의 배가 아니었어요. 관선, 말 그대로 떠다니는 관이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좁은 배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우겨 넣고 위생은 엉망이라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북미로 가는 그 바닷길 위에서만 무려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일랜드에 남는다고 해서 안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주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집세를 못 내는 소작농들을 대대적으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주들은 아예 소를 키울 목초지를 만들려고 마을 전체를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기도 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집에서 질질 끌어낸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서 집을 부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 대기근은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근이 아일랜드 사회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840만 명이던 인구가 불과 6년 만에 6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구 감소는 계속돼서 1891년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죠. 현대 유럽 역사에서 한 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붕괴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구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예전에 그 오밀조밀한 감자밭은 사라지고 소를 키우는 텅 빈 목초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또 인구의 절반이 쓰던 아름다운 아일랜드어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거대한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깊은 트라우마와 분노가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였던 존 미첼은 1861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감자 마른병을 보낸 건 신이다. 하지만 그 병을 굶주림으로, 즉 대기근으로 만든 것은 바로 영국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이 맞았을까요?
하나의 자연재해가 인간의 이념과 편견 그리고 정책과 만나 어떻게 끔찍한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일랜드 대기근.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